여기를, 여기를 누르면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요즘에 4.5가 나왔어요. 4.5가. 4.5는 이거 몇 번 쓰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네. 몇 번은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이게 되게, 심층 분석을, 요즘에 심층 분석 기능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은 모델이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 좀 빨리 돌아가는 걸 쓸 거기 때문에 GPT-4를 선택을 하세요. GPT-4 여기에서. 지금 하다가 못 따라오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바로 그래야지 같이 해보면서 쭉 안 되는 부분들을 오늘은 뭐 사람 몇 안 되니까 실습을 하면서 갈 거니까. 이 합장은 녹화돼서 어디 있어요? 앞에 거 녹화가 앞에 거 녹화가 어디로 없어졌더라고. 내가 지금 불창 변환해갖고 올리려고 봤는데. 들어왔어요? 네, 아니, 지금 카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화면까지 띄웠어요? 네, 떴어요. 예. 후교생님은?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그냥 여기다가. 아까 준 거 있죠? 그걸 이대로 붙여 넣어버리세요. 붙여 넣었어요? 네, 넣는데,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 지금 내가 표시한 부분. 네, 그 부분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세요. 뭐냐면, 여기는 내가 방문한 펜션에 대한 매력적이고 정보가 풍부한 블로그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를, 어, 뭐, 햇삽 컨설팅에 관련된, 정보를 정리할 거니까, 뭐, 햇삽에 관련되는 부분을, 그건 나는 어떤 글들을 쓰고 뭐 하고 하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햇삽 컨설팅을 위한 포스팅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쪽, 글쓰기를 하는데 관심 있는 쪽에 큰 제목을 여기에다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하고 싶다 하는 걸로 바꾸라고요, 여기를. 정선 선생님 이제 들어와서 잘 모를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나갔으니까 지금까지 한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선 선생님 그냥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끄지 않고요. 음, 챗 GPT 지금 키셨어요? 정선 선생님? 내가 줌 채팅창에다가 지금 써놓은 문장이 있거든요. 그것 갖고 실습할 거니까 그 줌 채팅창에서 열어서 그 카피 하셔가지고 챗 GPT 여기에서 요거 O3나 지금 4.5 열면 심층 리서치를 좀 하는 경향들이 많아서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써보기로 하고 오늘 쓰는 것은 GPT-4 5로 열어갖고 쓰세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GPT-4 5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쓰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네. 자, 이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지금 GPT-4한테 그냥 시켜도 돼요. 사실 그냥 시켜도 되는데 이건 내가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매번 그걸 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GPT를 그냥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쓰면은 훨씬 편한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게 우리가 조금 GPT를 좀 고급지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실제로 해봐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챗GPT 유명한 그 속담 같이 나온 격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아무리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보다 이게 지식을 머릿속에다 쌓아놓고 있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한번 써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써보지 않고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있는 건 내가 활용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만들어보고 써보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실습을 해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넣는데 이 부분만 바꿔주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만 내가 관심 있는 쪽으로 이 부분을 바꿔주라고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나중에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왜 어떻게 어디 쪽에서 이걸 고쳐줘야지 이게 제대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실수를 해봐야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기를. 그리고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정수 선생님 혹시 따라오셨어요? 아니, 일단 보고 있어요. 일단 보고 있으면 안 돼. 오늘은 무조건 따라와야 돼. 챗GPT는 열으셨어요? 네네. 열으셨으면은 여기에서 요거 4를 선택을 하시라고요. 여기. 왜냐면 다른 거 선택하면 느려. 한참씩 생각을 해. 이거 선택하셨어요? 아,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채팅창을 열어. 여기. 요 채팅창을 열으셔서 거기에다가 이걸 카피를 해서 넣어요. 제가 줌 채팅창에 드린 요 내용을 카피를 해서 그대로 넣으시고 요 부분만 여기서 여기까지 요 부분만 가로를 해놨는데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 넣으시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천천히 할 거니까. 전학권 대표님은 오늘 또, 따라하기만 되나요? 저기는 실습 안 되나요? 오늘은 계속 실습하고 있는데? 일단 마이크 안 되면 일단 듣고 따라오세요. 자, 전학권 대표님이 이제 왔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 여기 부분 복사해서 자, 이거 따라오려고 그러면 이거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거 해가지고 이거 복사하세요. 천학훈 대표님. 복사하고 GPT 열어가지고 포5 설정하시고 채팅창에 이 채창에다가 이거 붙여 넣으세요. 붙여 넣으시고 그냥 이제 누르세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거 설명을 할게요. 이제 돌아가는 동안에. 자, 내가 요거에 대해서 글을 쓸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까지 요로. 나는 펜션에 대해서 내가 글을 많이 쓰니까, 펜션에 대한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는 마크다운 형식으로 기사 텍스트를 작성을 하고, 이런 포맷에 맞춰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지침을.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지침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이 프롬프트 지침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요것들을 네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챗 GPT한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이제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 이렇게 나왔고 쭉 변수로 어떤 변수들이 필요하다 요걸 하는데 그다음에 실행 절차는 정보를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그다음에 구성 예시는 예시문이 있으면 예시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넣어줘도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총평 제약사항 아까하고 좀 틀리게 나왔네. 내가 이건 아까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만들어 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여기 이렇게 제약사항 똑같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텍스트문을 하나 열든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챗 GPT 창을 두 개를 열어놓고 이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챗 GPT 창을 하나를 더 열고 싶으시면 열으시고 아니면 이걸 다 카피를 해 놓으세요. 일반 그냥 메모장을 하나 열으셔가지고 요것을 여기 마크다운 부분 있죠. 마크다운 부분 여기 복사 눌러서 요거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마크다운 부분 말고 여기 제약사항부터 밑에까지 쭉 다 긁어가지고 여기까지 긁어가지고 요것도 다운 받으시고 카피해 가셔가지고 요걸 통째로 텍스트 창 하나 열으셔서 메모장 열으셔가지고 메모장에다가 이걸 복사를 해 놓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복사가 됐으면 그러고 난 뒤에 복사가 됐으면 여기에서 이제 내 거 GPT를 만들 거예요. 여기 내 GPT 여기를 누르세요. 내 GPT 여기 내 GPT 그리고 GPT 만들기를 누르세요. GPT 만들기. 자, 여기 화면까지 나왔어요? 요 화면 내 GPT 만드는 창까지 안 나오신 분 아직 고교생 아직 안 나왔어요? 말 안 들려. 오케이. 정상수 쌤은요? 이기표 대표님은 만들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름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름대로 넣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요즘에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실습한 것들은 지우려고 2024 2025지 2025 0423 앞에다 날짜 넣고 여기는 펜션 블로그 글 작성해주는 챗봇 이렇게 넣어주고 펜션 블로그 글을 만들어주는 챗봇입니다. 오늘 다녀온 펜션을 알려주세요. 자, 이름은 꼭 넣어줘야 돼요. 이름은 넣어줘야 되는, 이건 이제, 내가 이 이름만 보고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 이름은 꼭 넣어줘야 되고, 설명은 안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이제 나 혼자만 쓸 거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를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얘는 뭐 하는 건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이. 설명 부분이. 그 다음에 지침에다가, 아까 챗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전체를 카피를 해서 넣어주세요. 전체를 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전제 조건, 그 다음에 목표와 변수 정의, 그 다음에 실행 절차, 출력 형식,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아까 챗 GPT에 여기서 우리가 요거 넣어줬잖아요. 요거 넣어주고
여기에서 얘가 만든 거잖아요. 여기 복사, 요거 복사해서 텍스트에다가 붙여놓고, 여기 실행 절차, 출력 형식, 뭐 예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뚝 나와 있고, 요 밑에 제약사항, 기타 사용자 주의사항 및 사용자 확인사항 해서 여기까지 카피한 것을 요거 따로 카피하고, 요 밑에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로 카피했어요. 그래가지고, 메모장에다가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지금, 어, 화면이 두 개가 안 띄워지나? 두 개가 띄워지는데, 이게 원래.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에. 여기는 어딘지 알죠? 이 역할에다가. 역할? 음. 역할이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해요. 역할이 이 왜 있어요? 역할에다가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반응하는 게 다 달라져. 역할이 어디가 있어요? 아, 역할이 어디가 있냐고? 지시. 역할은, 지침. 아, 지침, 지침. 지침에서 넣었어요. 응. 지침에다가, 네, 지침에 넣었어요. 예, 그걸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응. 자, 다른 분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정선수 선생님은요? 정선수 선생님만 대답하면은 진도 나갈게요. 저는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 어디서 못 따라오시고 계세요? 어디까지 따라왔는지 알려주세요. 아니, 아직 그 유료 버전을 음, 안 했더니, 예. 그게, 유료 버전을 안 하면 이걸 해볼 수가 없죠. 왜냐면 내 걸 못 만들어. 남의 것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그거를, 음. 어? 그러면 어차피 보세요. 보시고 어차피 유료 버전이 없으면 여기는 못 따라오니까 나중에 다른 응. 사람이 만든 걸 링크를 주면 그거를 써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요 부분을 나중에 유료 결제하면 요 부분만 내가 알면 만들기는 쉽거든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쭉 보고 일단 따라 나중에 뭐 따라 하시든지 하는 걸로 일단 하고 오늘은 계속 갈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요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다가 질문을 해보면 돼요. 여기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이게 지금 올라갔다고 치고 여기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펜션을 방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전주 한옥마을 여울 한옥 펜션, 이게 뭐냐면 오늘 다녀온 펜션을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근데 전주 한옥마을에 여울 한옥 펜션이라는 데를 다녀왔다고 얘한테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울 한옥 펜션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랑 다녀왔냐? 뭐 방문 시기는 언제 다녀왔냐? 위치와 교통편은 어떻게 이용을 했냐? 객실 유형은 어떤 객실이었냐? 청결도 관리는 어땠냐? 뭐 이런 것들을 지가 글 쓸 저기들을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답하고 싶은 것만 그냥 답을 해줘도 돼요. 뭐냐면 자, 이거 못 누르니까 그 미리 보기에 그게 그 내용이 나와요. 못 누르냐? 대화 스터디에다가 나 컨설팅 업체 다녀왔어 넣었거든요. 그거 뭐 눌러야 이게 나와요? 잠깐만요. 자, 다시 할게요. 네, 지금 대화 스터. 어, 저장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다. 음. 지금 여기에서 음, 음, 이거 넣어줘. 여기에 지금 SEO 자료 이거 넣어줬잖아요. 그리고 음, 챗GPT는 2025 0423 만약에 이렇게 써줬어요. 이건 다 필요 없어요. 안 써줘도 네, 상관없어. 이거 대화 네, 스타트도 안 써줘도 상관없어. 네, 내가 네, 얘는 뭐 하는 건 줄 아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음,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지금 아직 만들기 안 했어요. 네, 만들기 안 했는데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네, 예. 여기에다가 나는 지금 여기에다가 챗봇을 아까 만들 때
이런 거, 펜션을 방문을 하고, 음, 펜션의 방문 리뷰를 쓰는 챗봇을 만들겠다고 내가 그렇게 지금 처음에 지정을 해줘서 이게 나온 네, 지침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펜션을 방문용으로 얘가 지금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기표 아, 대표님은 뭘로 만들었어요? 회사 컨설팅에 대한 그 블로그. 회사 컨설팅에 대한 블로그면 어느 회사를 방문했었는지를 아마 넣어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전제 조건이나 지침에 음, 뭐라고 돼 있는지를 쭉 보고 그대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음, 만약에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여기를 지침을 넣어줄 때 좀 음, 바꿔야 돼.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 펜션명, 방문 시기, 뭐 위치와 교통편, 그다음에 객실 유형이나 내부 구조 이런 것들을 네가 감안해서 글을 써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아, 변수들이니까. 이런 음, 것들을 정의를 미리 내려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정의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지가 알아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기표 대표님은 만약에 회사 방문을 한 것을 쓰고 싶으면 요 내용들이 어느 회사를 방문했냐, 그 회사는 규모가 어떤 규모냐, 뭐 만드는 회사냐, 뭐 이런 것들을 자료를 달라고 아마 이런 것들이 요청이 있었을 거라고요. 음,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음, 테스트를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 만들기 전에. 그냥 네,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이거 네, 만들었다 지웠다 뭐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 갖고 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료 쓰는 음, 사람들은 계속 만들었다가 지웠다 해도 크게 뭐 돈 그렇게 영향 안 받고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 나는 이제 펜션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영암에 기찬 빌리지 펜션에 기찬 하우스를 방문했어. 이렇게 내가 방문한 데를 써주고, 만약에, 이제 그냥 다 하고 난 뒤에 할게요. 여기는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은, 야, 너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라고 대답을 해줘요. 이렇게 그냥 음, 요것을 빼버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내가 처음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 그러면은 얘가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을 글로 써주겠다. 음,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은 도대체 너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답을 해준다고. 그러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그러면 나는 오늘 영암의 기찬 빌리지 펜션에 있는데 기찬 하우스를 방문했어.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기찬 빌리지, 기찬 하우스에 관련되는 것을 지가 글을 써줄 건데, 이런 정보를 좀 이런 넣어주라고. 정보를 넣어주면 음, 지가 글 쓰는데 훨씬 커스터마이징 된, 이게 개인화된 글을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됐어. 나는 네가 다 알아서 써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이거 거짓말로 쓸 거야. 그러니까 몇 시에 가고 며칠 간다고 누구하고 가고 이런 거 물어보지 마. 귀찮아. 네가 알아서 써줘. 그러면 아직 알아서 써주는데 이게 제대로 된 글이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만약에 블로그 글이라면 여기다 그냥 해볼게요. 음, 그냥 다 네가 알아서 써줘. 기찬 빌리지의 기찬 하우스에서 1박 한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써줘. 그러면 지가 알아서 쓴다고요. 요런 지침에 맞춰가지고 지가 알아서 써요. 자, 여기는 이제 이거 제목을 뭐 이런 쪽으로 잡든지 키워드를 이제 요거 쪽으로 잡으라고 지금 이렇게 빼준 거고요. 패션 소개는 남도 감성이 묻어나는 기찬 하우스 해가지고 영암 여행 중 하루 묵었던 기찬 빌리지 기찬 하우스는 이름처럼 꽤나 기찬 곳이었다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써줘. 객실 정보는 어떻고. 근데 이게 안 맞을 수 있다고. 지가 막 쓰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층 구조의 단독 펜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가 검사를 한다? 아니면은 이게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가져와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막 지어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얘를 100% 믿고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얘를 아이디어로 얻고 얘한테 도움을 받아서 활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평일은 약 12만 원대, 뭐 성수기에는 15만 원대 이런 것들을 지가 다 알아서 해놓은 거예요. 뭐 가성비가 좋은 선택지였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월출산 국립공원에서 차로 10분 남짓 가볍게 등산해가지고 이제 주변의 관광지들 그다음에 기억에 남는 순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나는 어, 태그도 한 5개 정도 추천을 받아서 넣고 싶어. 만약에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그림을, 이건 이제 기찬 빌리지의 블로그 쓰는 글이라서, 요걸, 어, 그림이나 사진을 그려달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기는 한데, 왜냐면 이건 다 내가, 가서 촬영한 사진들을 찍어서 올린다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은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따가. 마지막에는 이 글과 관련된 태그를 10개 추천해줘. 요 한 줄을 넣는데, 요 한 줄 넣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하고 똑같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말고 네가 다 알아서 그냥 나는 제목만 줄 테니까 네가 다 알아서 작성해줘. 이렇게 얘 지침을 바꿔주면 그냥 알아서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알아서 그냥 제목만 주면 지가 알아서 다 작성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글이 내가 정말로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글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넣어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냥 아까하고 똑같이 갈게요. 다 네가 알아서 1박 하고 다녀온 걸로 작성해줘. 아까는 해시태그 안 달아줬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지침에다가 이걸 추가를 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이 글과 관련된 해시태그를 10개 추천해줘. 음. 요거를 해놨기 때문에 아까 그 해시태그 10개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그냥 미리 보기는 연습해 보는 거라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없어지는데, 일단 요것을 발행하는 것까지 갈게요. 이렇게 하고, 자, 요것도 제대로 넣을게요. 펜션을 방문하고, 방문, 리뷰, 블로그 글을 써주는 챗봇. 방문한 펜션 이름을 알려주세요. 뭐 했는지는 아시겠죠? 금방? 요거 제목 만들어줬고요. 설명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대화 스타터. 처음에 대화 스타터 이건 4개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음, 두 번째에다가는 오늘 어디에 있는 펜션을 방문하셨나요?
개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캔버스는 이제 글을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캔버스를 선택을 하고요. 달리 이미지 생성은 이미지를 생성을 여기에서 하고 싶을 때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근데 그냥 이세 개는 그냥 선택해놓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여기는 코드로 HTML이나 뭐 이런 코드로 뭔가를 할 때 선택하는 거라서 이건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새 작업 만들기는 뭔가 작업에 관련되는 이 지식은 파일로 넣어두는 거고, 여기는 링크 같은 걸 걸어서 여기에다가 뭔가 정보 같은 걸 줄 때 여기다가 넣는데, 여기는 뭐 스키마라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면 뭐 유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은 하지 말고 나중에 혹시 이제 조금 경지에 올랐을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또 나와버리네. 계속 뒤로 가기를 눌러서 나와버리네, 내가. 자, 그렇게 해가지고 발행하기를 내가 다시 가야 되겠네. 자, 나는 이제 그냥 했다 치고 여기를 눌러보세요. 여기 화살표 있죠? 여기 동 플러스 화살표. 요거를 누르면 사진을 업로드를 할 건지 달리를 사용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썸네일 만들어주는 거예요. 썸네일을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요 GPT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은 업로드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달리 사용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방문한 펜션 글을 써주는 챗봇. 자, 여기 그림까지 다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요 내용에 어느 정도 맞는 그런 그 챗봇이라고 이 썸네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제가 만들거든요. 뭐 음,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다시 만들고 싶으면 다시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만들기를 누르세요. 여기 우측 위에 있는 만들기. 만들기를 누르면 여기에서 액세스를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걸 쓰게 할 건지, GPT 스토어에다가 올려서 내가 공개를 할 건지, 아니면 비공개로 그냥 초대한 사람만 쓸 수 있게 할 건지. 기본은 디폴트 값은 초대한 사람만이에요. 그냥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일단 난 바꿔서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럼 여기 업데이트 누르면 여기 링크 복사 누르면 이 링크를 다른 사람이 뭐 쓸 수 있게 복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챗 GPT 보기 하면 비로소 이제 내 거 GPT가 여기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죠? 여기 오늘 날짜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건 낮에 만든 거고, 이건 금방 만든 거고, 낮에는 그림을 안 그렸었는데 이건 그림 그려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눌러서 이제 여기에다가 물어보면 내가 만든 그 GPT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하고 똑같이 영암 기참 빌리지. 그러면 영암 기참 빌리지에 관련되는 블로그 리뷰 글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 맞춤형으로 잘 써주겠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펜션에 갈 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냐, 맞춤형으로 네가 갔을 때 어떤 내용들을 내가 써주면 좋겠냐고 키워드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아는 부분만 답을 해줘도 돼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줘도 돼요. 방문은 3일 전에 했었고 4인 가족이 방문했어. 비용은
한옥펜션 기참 헌을 빌리는데 40만 원이었어. 한옥이어서 전통의 느낌을 느끼기 좋았고 너무 조용하고 휴식하기 좋았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네가 알아서 잘 써줘. 이런 식으로 내가 정보 주고 싶은 것들만 대략적으로 주셔도 돼요. 그러면 요 정보들은 내가 준 걸 가지고 얘가 글을 쓰고 그 외의 자료들은 지가 만들어서 아니면 지가 조사해서 써요. 이제 한옥에서 잤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온돌방 형태로 구성된 뭐 넓은 객실에 여기 이제 취사 불가능 이런 것도 써놨는데 취사는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정보를 취사를 했다고 이런 것들을 안 해놔서 얘는 이제 옛날에 여기가 이제 취사 불가능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마 옛날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해주는 것 같아요. 숙박료 40만 원, 기차는 4인 기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준 정보 그대로 들어가죠. SEO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이 SEO 키워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사진이 있어.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올려주고 사진에 맞춰서 글을 써달라고 해도 돼요. 여기다가 내가 내 컴퓨터에서 사진을 업로드를 할게요. 자, 이런 사진들이 있어. 이게 기차는요. 이 사진들은 현장에서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들이야. 이 사진을 반영해서 글을 써주는데 스토리가 조금 적은 것 같아. 그래서 글을 조금 더 길게 써줘. 2배 정도로 길게 써줘. 대표님 혹시 PDF 파일도 올려도 될까요? PDF 파일 올려도 돼요. 아, PDF 파일 올려도 되는데, 네, PDF 파일은 텍스트 위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텍스트를 제가 읽어서 텍스트 내용을 반영을 해줘요. 그럼 만약에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동영상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도 동영상은 안 올려봤는데, 동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하고 난 그러면, 뒤에 다시 한번 네. 보자. 자, 여기에다가 불멍 그 파일, 어떤 파일 넣으라고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느낌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정원 한쪽에서 진행되는 불멍 타임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올려주면 그 사진하고 관련되는 내용들로 요 내용들을 또 바꿔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사진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정보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얘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약간 개인 커스터마이징 된 글들을 더 잘 작성을 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가 영상이 기참 빌리지가 이 영상 한번 올려봐 줄게요. 파일이 너무 크대. 512메가까지만 올라간대. 이게 영상도 올라가긴 하는 건데. 512메가? 512메가 파일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파일이 MP4 491.
491, 이건 올라가겠네. 요거 200, 작은 거 올릴게요. 200메가짜리, 265메가짜리. 이, 이 동영상도 반영해서 글을 작성해줘. 드론으로 찍은 동영상인가 봐요. 이게 기찬 빌리지 전경 동영상이. 동영상도 올라가고, 동영상도 인식을 해서 지가 반영을 하네요. 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은 내 걸로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또 좋은 것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어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어투로 해달라. 요자, 뭐, 다자,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을, 약간 경어체로 끝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고 막, 뭐, 요즘에 막, 이모지라든지, 뭐, 말줄임이라든지, 뭐, 흐흐, 크크, 막 이런 것들 쓰고, 이런 것들도 실제 블로그에서는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에다가 바로 넣어도 되고, 이 글만 그렇게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예 아까 그 지침에다가 말투는 어떤 말투로 써달라고 그런 것들을 넣어주면서 파일도 첨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례로 나는 이렇게 쓰는 글들을 좋아해. 그래서 그 파일들을 넣어주면 그 파일의 구조를 어느 정도 맞춰서 얘가 글을 그때 작성을 해주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냥 요 글을 음, 글 내용이나 그런 것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 들어. 근데 요즘에 이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블로그 말투도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어. 더 재미있게. 이런 부분을 아까 그 지침에다가 따로 만들어 놓어주면 이렇게 그냥 건건이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이제 지침에다가 안 넣어줬는데 이 글은 좀 그렇게 쓰는 게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 왜 영암 기찬 빌리지 하면서 이런 것들 여기도 여기 뒤에다가 뭐 이런 이모지 그 다음에 커튼까지 하고 말줄임 땡땡땡 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우와 뭐 했다는 둥 뭐 이렇게 아까 내용하고는 이게 내용 흐름은 비슷하게 가는데 말투라든지 이렇게 걱정 노노 뭐 하면서 X자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거하고 확실히 달라지죠. 이제 이렇게 어떤 말투로 바꿔달라든지 어떤 것을 넣어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얘를 이렇게 시켜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얘한테 계속 시켜보면서, 아, 얘한테 이렇게 시키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네? 하는 것들을 내가 경험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얘한테, 너, 지난번에는 그거 잘 해줬잖아. 왜 이번에는 이렇게밖에 못해? 뭐 하면서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챗 GPT를 통해서 첫 번째, 프롬프트를 만들게 하는 법. 두 번째는 챗 GPT의 지침을 챗 GPT한테 만들으라고 했고 그 그 지침을 갖고 나만의 GPT를 만들어서 실제로 글을 써보고 거기에 이미지도 올려서 해보고 글 길이를 더 늘려달라고도 해보고 동영상도 올려보고 말투라든지 이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수정하는 부분들까지도 쭉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요게 같이 따라서 하면 시간도 금방 가고, 요게 재미도 있어요. 근데, 보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이 해보면서 진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요게,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경우들이 컴퓨터 갖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컴퓨터가, OS도 다 다르고, 뭐, 환경도 다 다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볼 때는 다 잘 됐는데,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어느 한 군데서 딱 막히면 거기에서 못 넘어가면 그 뒤를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못 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그냥 따라서 맥히면은 그 맥히는 부분이 왜 맥히는지 해결하고 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보면 한 시간에 할 것이 내가 동영상 보고 하면 2시간 걸리고 3시간 걸리고 이렇게 또 하다가 또 동영상들을 시켰는데 내 건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사람이 이렇게 여럿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고 뭐 진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훨씬 도움도 되고 시간 절약도 되고 할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블로그 글쓰기를 지난주에 해봤었는데, 내가 글쓰기를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니까, 뭐 어떤 부분들이 조금, 잘 안 되던다든지, 아니면 궁금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질문할 수 있게 시간을 가질게요. 왜냐면 블로그 글쓰기는 무조건 노출이 돼야 돼요. 검색에서 무조건 노출이 돼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이제 뭐 전시회가, 집사람 전시회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사람 전시회가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서각 전시회라고, 요거는 이제 집사람하고 아시는 분인데, 요 분이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각 전시회는 전주차 빼고 서각 전시회 쓰는데 2번째 나온다고요. 이 사람이 이제 호가 명경이고, 이름이 최영숙이에요. 뭐, 최영숙, 뭐, 전시회, 이렇게 쳐도 나오고, 이름 치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 뭐, 최영숙이라는 사람이 전시회 한 게 많지 않을 거니까, 최영숙 전시회 하면 첫 번째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키워드가 검색량이 많지 않은 키워드일지라도, 일단 내 것이 검색했을 때 일면에 나올 수 있는 순위를 잡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이 하나라도 된다고. 여기 들어가서 보면, 지금 로그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로그인이 안 돼 있나요? 로그인이 이걸로 돼 있으니까 로그인을 바꿔볼게요. 로그인을 바꿔보면 이렇게 해서 내 걸 전체 보기를 해서 전체 보기를 하면 최근에 쓴 것들이 순서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요게 4월 19일이면 지금 23일이니까 한 3일, 3, 4일 지났는데 109명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20명 정도? 그 정도는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키워드를 들어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통계를 본다고요. 요 글로 들어가면 각 글마다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통계를 눌러보면 자, 누적으로 109명이 들어왔고, 어, 오늘은 11명이 요걸로 들어왔는데, 날짜별로 몇 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쭉 볼 수가 있고, 첫날은 51명, 두 번째 날 28명, 뭐 이렇게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데, 유입 경로를 보면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키워드가 다양하지 않아서 서각 작품 전시회 뭐 요걸로 요 이미지 쪽에서 많이 들어온 모양인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거 말고 다른 게시물을 한번 들어가서 보면, 음, 요거 조금 조회 숫자가 많은 걸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만약에 요걸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전주 근교 다솜차반이라고 요걸, 쓴 글인데, 요걸 통계를 들어가서 보면, 뭐 하루에 이제 뭐 3명 이렇게밖에 이제 안 들어오는 오래돼가지고,
이걸 주간으로 한번 볼게요. 주간으로 유입 경로 보면 네이버에서 뭐 김제 현지인 맛집, 전주 다솜차반, 그다음에 김제 다솜차반, 김제 조미료.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김제 조미료라는 걸로도 이게 검색을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다음에 김제 현지인 맛집, 김제에서 전주 가는 길 맛집. 다솜차반 전주, 익산 다솜차반, 전주 완산구 다솜차반. 이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키워드들로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키워드들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아, 내가 이런 키워드들로도 글을 써야 되겠네? 하는 그런 것들이 참고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틈날 때 가끔 어떤 게시물에 어떤 키워드들로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물론 네이버 그 검색 트렌드라든지 그런 것 그 자동 완성어라든지 뭐 연관 검색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키워드를 연구를 하는데 내가 사업적으로 관련 있는 키워드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내가 쓴 글에서도 어떤 사람 키워드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들이 있어요. 혹시 자기가 쓴 글 중에 글을 갖고 혹시 뭐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 사람 없어요? 네. 자, 다른 것을 조금 들어가서 볼까 했는데 시간이 애매하게 돼서 요즘에 제미나이나 클로드 이런 것들도 계속 되게 좋아지고 있고 내일은 뭐 네이버에서도 크로바엑스를 아마 공개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이버도 이제 시작을 할 모양이에요. 네이버도 아마 네이버가 시작을 하면 네이버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림 그리는 거라든지 음악 만드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시간 되면 한 번씩 해보면 재밌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같이 해봐야 돼요. 같이 실행을 같이 해봐야지 듣기만 하면 별로 재미가 없고 감마 A가 뭐 사업계획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꽤 잘 만들어줘요. 그 옛날에 만들어봤던 것들인데 이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얘 나왔을 때 많이 만들어봤거든. 많이 만들어봤는데 PT 자료들을 되게 잘 만들어줘요. 근데 잘 만들어주는데 이게 만들 때마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만들고 하도 이게 사람을 막 외국 사람들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바꾸느니 그냥 내가 다시 만드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안 썼던 것들인데 대표님, 네 다른 질문이 있는데 해도 될까요? 얘기하세요. 저 챗GPT에서 네 심층 리서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출처까지 다 표기해달라 그랬는데, 네. 챗GPT가 심층 리서치를 이제 검색을 해서 준 게, 다시 검색하는 그걸 검증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게 뭔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화면 공유해가지고 나한테 한번 보여줄래요? 저기 제가 지금 컴퓨터가 음. 지금 문제가 생겨서 공유가 안 아, 그래? 되는데, 그러면은 느려져가지고요. 내가 네. 내가 심층 리서치를 한 걸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뭐가 궁금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뭐냐면 아, 내가 제가 이제 저기 연도를 지정해가지고 음, 재난 관련된 기사를 음, 심층 리서치를 시켰어요. 음,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음, 출처까지 표기했어요. 음, 근데 어떤 분들이 챗GPT가 해준 걸 다 믿으면 안 된다. 음,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재난 건수라든가 그거는 뭐 그걸 갖다 그냥 강의 자료를 쓰긴 했거든요. 네, 그걸 맞다고 해야 되는 건지 챗GPT가 결과물을 내준 거를 음. 누가 그거는 검증하는 방법이 없을 것 그거는 같아요. 맞을 네,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네. 요즘에는 틀린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특히 심층 리서치를 한 것은 아, 심층 리서치를 한 것은 얘가 지금은 안 나와, 그게. 지금은 안 나오는데, 심슨 리서치를 하면 얘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내는지를 싹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링크를 다 저기 한다고 내가 지금 지용이가 그 7급을 뭐 시험 공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상직 7급 공무원을 준비 중인 사람인데 7월에 시험이 있어. 그래서 2달 정도 여유가 남았는데 2달 동안 뭘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건지 네가 한번 분석을 좀 해주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물어봐요. 현재까지 진도를 얼마나 나갔고 전 과목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아직 안 본 과목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주요 과목 구성과 본인이 느끼는 강약, 어떤 과목이 강점이고 어떤 과목이 취약한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야.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주말에 학습 가능한지를 알려달라는 거야. 그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재나 인강 스터디 여부를 알려달라는 거야. 이 네 가지를 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넣어줬어. 넣어줬더니 얘가 기상직 필급시에 2개월 학습 전략 해가지고 전략을 지가 짜준 거야. 어떻게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게 어떻게 얘가 이걸 만들어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걸 내가 구글에 들어가서 이 구글 드라이브에 보면 얘를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만들어냈는지 그걸 여기다 올려놓은 게 있어. 뭐냐면 요것을 만들어냈는데 얘가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를 만들어냈다고 만들어냈는데 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어디를 얘가 보고 요게 7급 기상직 시험 과목이 어떤 것들을 보는지 얘가 이걸 서치를 해. 여기에 가서 서치를 한다고. kma.go.kr이라고 하는 여기를 가서 이걸 서치를 해. 그리고 서치를 한 거에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맞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들을 야, 여기 가서 읽었단 말이야. 이걸 읽어갖고 와서 이걸 정리를 해. 그래서 여러 군데의 것을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기 젠스파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 알아요? 네. 젠스파크? 여기 보면 젠스파크라는 데가 있어. 젠스파크 여기에 가면 여기는 딥리서치 말고 슈퍼 에이전트 잠깐만 이게 많이 바뀌었네. 여기 딥리서치 한번 들어갈까? 이거 하루에 하나만 뭐 여기는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아까 거하고 똑같은데 아까 거에서 의심이 가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한테 물어보고 얘는 진위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애예요. 맞다 아, 틀리다는 것을. 그래서 얘한테 그걸 요게 맞아? 만약에 어, 7급 기상직 시험이 8월에 있다고 그러는데 맞아? 이건 너무 간단한 건데 얘는 그 이거 뭐 생각할 것도 없는데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원래 애초에 처음 나온 심층 리서치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 맞고 틀리는 것을 얘한테 원래 물어보던 애예요. 근데 얘가 지금 뭘 많이 붙여가지고 7월 달에 시험이 있다고. 얘도 아까 같이 그런 얘는 주로 논문 갖고 분석을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의 거짓말을 거의 안 하는 애고 얘한테 그걸 물어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확인이 가능한 애였거든요. 아주 요즘에는 얘를 별로 안 써봐가지고 요즘에는 챗GPT가 워낙 얘 역할들을 해줘버려갖고 초창기에는 얘를 엄청 썼어. 여기 보면 내가 물어봤던 것들이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초창기에는 되게 많이 얘한테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작년에 많이 물어서 작년에 그래서 그 맞는지 틀리는지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특히 이 챗GPT 쪽은 생성형이라서 심층 리서치 쪽은 좀 덜해요. 확실히 덜한데 생성형으로 물어본 데들은 확인을 한 번씩 해봐야 돼.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용하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전문가들은 저게 맞다 틀리다 너 그거 거짓말이네 하고 얘기해주면 금방 죄송합니다 하거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너 그게 정말 맞아? 한번 다시 확인해 줘봐. 내가 어제 거 한번 보여줄게. 내가 얘를 갖고 테스트를 또 해가지고 어제 한 거 볼게.
어제 한 거 보면 명함 내용 그거 보면 웃긴다고. 내가 요 명함을 받았어. 요거 명함을 받았는데 요게 아이, 간짠지 헌짠지 오짠지 이게 헷갈려.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거 정리도 한번 해야 될 겸 해가지고 이 명함을 읽어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종헌이래. 이거 나머지는 다 맞아. 근데 이름이 이종헌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명함상의 이름은 이름이 이종호 아닌가 하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명함상 이름은 이종헌이 맞습니다. 한자 표기까지 이렇게 해. 근데 한자가 여기 보면 틀린 자를 여기다가 써놨어, 지가. 그러면서 여기 있잖아. 이 날일자에다가 차별을 오자인데, 음, 오후 할 때 오자인데, 요걸 차별을 이렇게 해놓고 헌자라고 맞다고 우기잖아. 이종헌이 맞습니다. 명함상의 이름은. 그리고 이종호가 아니라 이종헌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한테 우겨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이걸 한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자라고 내가 이렇게 올려줬거든. 그랬더니 다시 확인한 결과 명함에 적힌 한자는 이종호가 맞습니다. 이때사 이렇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의시딱딱하게 거짓말을 하는 애라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활용을 해야 돼. 정확하게 검증이 필요한 것은 내가 한 번씩 검증을 해봐야 돼. 그러면 어느 누구도 검증 못하는 것들은 그냥 써도 되겠네요. 아, 그러면 그거는 어느 그걸 누구도 검증 못하는 것은 그냥 써도 네, 되고, 또 뭐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네, 조사해보니까 그랬다 하고 네, 그냥 써도 돼. 그거야 뭐 네, 어쩌겠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정선생님은 오늘 제대로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왔어요.